순수함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아이들한테 마술 보여주는 거 네.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어 이 반지 같은 거 있잖아요. 반지를 이렇게 가져가서 보면 없애잖아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없어지잖아요. 근데 어디 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어지잖아요. 왜 없어지죠? 아니 그러니까 없어지는데 애기들은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네? 어른들만 놀라는 거예요. 아니 바로 옆에서 지금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아니, 아니. 순수해져 볼게요. 내가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니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960년대에 실제로 다른 유물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지문이 발견된 적이 있대요. 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알려진 그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네안데르탈인의 지문 흔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발견됨으로써 기록을 깨고 얘가 이제 가장 오래된 지문의 흔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다. 근데 저게 지문이잖아요. 네. 그래, 만약에 지문을 찍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게 빨간색이잖아요. 저거는 무슨 소재? 어떤 거인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대체 왜 여기다 갖다 놨을까? 그 다음에 저 빨간 점은 대체 뭘까? 요게 이제 다시 질문이 바뀌게 되죠. 일단 빨간 점은 분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주된 것은 이제 산화철, 황토. 즉 산화철과 황토를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강이죠. 강변에서 뭔가 거기에 있는 보통 때와 다른 흙을 발견을 하고 거기서 이제 손에 묻혀서 찍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가능성은 일부러 이렇게 하고 찍었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뭘 하다가 이제 손에 그게 묻었는데 뭘 묻은지 모르고 그냥 돌을 만져서 찍혔을 수도 있죠. 의도성이 있는지 의도가 없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돌 자체도 주변과는 달랐잖아요. 네. 혹시 돌이 여기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의도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고일 유학 파트에서는 현생 인류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저도 이제 그 저희 쓰레기통에 이름 붙여줬거든요. 제가 아끼는 가전제품 네. 이제 1, 2, 3가 있는데 첫 번째가 쓰레기통이라서 쓰레기 그런 거예요? 종이- 미행하면 열리는 거? 맞아요 맞아. 아. 손부터 되면 이렇게 열리고 아, 오늘 우리 집에 배달 왔다. 우리 와이프가 너무 사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샀는데 갖다 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이름이 뭐예요? 윌슨이에요. 아무튼 제가 너무 아끼는 저의 이제 반려 가전제품.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심지어 다리도 있어. 걸어 다녀요? 아니. 아니 의자도 다리가 있어요. 그럼. 그쵸. 아, 근데 진짜 좋아요. 괜히 지나가다가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닌데 괜히 손대가지고 열리는 거 확인하고 안녕? 이러면서. 뭐 하려 그랬지?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가설을 세워보고 있어요. 가설을. 자, 빨간 점이 어떻게 생긴 걸까? 그래서 돌을 잡거나 아니면 잡아서 뭔가 할 때 우연히 남은 흔적이다. 즉 의도적으로 어쩌다 보니 찍힌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딱 거기에 꾹 하고 찍은 것일 것이다. 만약에 돌을 잡거나 사용할 때 우연히 남은 흔적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요? 우연히 남은 흔적이면 다른 데서도 나와야지. 그렇지. 비의도적이면 이 한 군데만 이게 엄지만 찍힌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돌을 잡을 때 생각하면 맞아요. 이렇게 잡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잡겠지. 작은 돌이라면 여러 개 돌을 동시에 잡다가 엄지만 찍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기가 이만한데 그러면 한 손으로도 겨우 잡았을 텐데 그럼 나머지 손가락으로 어딘가는 댔겠지. 그렇죠. 네. 두 번째, 어쨌든 저 찍힌 성분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네. 근데 그 성분이 되는 토양이 근데 만약에 우연히 찍힌 거라면 동굴 안에 다른 데에도 뭔가 그 성분으로 막 손자국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주변에 다른 돌하고 이제 다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의문 이 돌은 원래 여기 있던 것인가 외부에서 가져온 것인가 두 번째 여기 있는 다른 돌과 같은가 다른가 세 번째 표면 상태의 저 전빨간 점은 우연히 발생한 것인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인가 여기 있던 건지 외부에서 가져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다른 돌이랑 성분 분석을 해보면 되죠. 대부분이 변성암으로 되어 있는 그 퇴적층이었고 그러면은 얘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백화강암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외부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는 확률이 높죠. 이런 것들이 어디 많이 존재하는가 봤더니 강가에서 주변에 흐르고 있는 좀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서 이런 돌들이 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즉 합리적인 의심은 이제 거기서 아마 주워가지고 이동해서 거기 갖고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다른 돌과 같을까 다른가? 주변 돌과 비교해서 단연코 크기가 일단 너무 크고요. 형태로 봐서도 이게 뭔가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 그 다음에 사용감 같은 남아있는 흔적을 봐서도 이걸로 뭔가 다듬었거나 아니면 뭘 했거나 이런 사용감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표면 상태의 점은 우연히 발생한 것인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근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강가에서 발견이 되는 거고 우연히 발생한 거라면 다른 곳에도 그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 돌에만 그것도 하필이면 아까 우리 눈, 코, 입 그 비율 줬잖아요. 네. 딱 코에 위치한 그 지점에 이게 하나가 딱 찍혀 있는 게 너무 의도성이 보인다는 거죠. 지문이 찍힌 현재까지 발견된 중 가장 오래된 그리고 비실용적인 유물이다 라고 일단은 지금까지를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에 기록을 갈아치웠죠. 가장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도구로서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이렇게 비실용적인 것이 내 집에 있을 때에는 무슨 의도인가? 애완돌. 애완돌. 혹시 이거 예술품 아닌가? 어. 역시 저는 윌슨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인류학적인 부분이에요. 뭐 생물이 아닌 것 혹은 뭐 인간이 아닌 것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고 뭔가의 조형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상징성을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글이나 말 같은 게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쓰고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글씨를 써놔도 그냥 선들이 이어져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즉 상징성을 부여한다는 거, 그 상징성을 인식을 하고 뇌에서 그 상징성을 처리한다는 건 우리만이 가진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유물들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네안데르탈인들도 그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럼 인지 발달 정도를 추정을 할 때 그런 거에 중요한 단서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피아제는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계의 아버지 같은 학자가 있는데 피아제의 어떤 여러 가지 수많은 이론 중에 인지 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0세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인지 구조가 발달해 가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아이가 모든 걸 다 인지하지 못해. 그 깍꿍놀이 같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커튼 같은 데 뒤에 숨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깍꿍 막 이러면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0세부터 1세가 채 되기 전에 물론 한 8개월 정도까지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고 눈앞에 있으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눈앞에 있지 않아도 이 존재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달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처럼 사람도 태어나서 처음부터 모든 걸 지금의 인지구조로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점진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 상징적인 사고가 가능한 단계는 2세부터 7세 사이의 어느 순간인데 그 정도의 인지 발달이 되어야지만 뭔가 상징성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고 즉 형태가 없는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하자. 예를 들어 뭐 사랑, 우정, 그렇죠. 이별 이런 게 뭔지 알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그걸 모르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발달해 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딱 떨어지진 않지만 만약에 네안데르탈인이 두개골은 우리보다 훨씬 큰데 내용적으로 비슷했다. 그럼 뇌가 크기가 비슷하면 결국 우리랑 같은 사고를 다 할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세부적인 건 알 수 없지만 그중에 상징적 사고라는 게 혹시 이들도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연구인 거예요. 즉 이 하나 찍는 거가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뭔가 돌을 받고 돌에 홈이 파져 있는데 이거를 사람 얼굴로 생각하고 여기에 코를 찍으면 완성되겠지 하고 꾹 하고 찍었던 이 행위 자체가 인류학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 거죠. 그렇죠. 연구적인 가치가 사실 인정을 받아서 학술적으로 이렇게 또 유명해졌고 평가를 받았던 연구입니다. 이제는 닮았어.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영화에 쓰였던 그 윌슨이래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게 경매에서 굉장히 고가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게 오늘자로 우리의 윌슨이 된 네. 슬픈 돌. 이제 보니까 약간 예술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네안데르탈인이 의도 없이 뭘 했을 수도 있죠. 저 자체가 진짜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류의 역사 그리고 고인류의 역사를 추정해 가는 데 있어서는 생물학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고고학적으로 혹은 인류학적으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발견이었습니다. 체육관 사진인데 체육관에서 제가 들어가면 항상 눈에 보이는 거는 얼굴 같은 게 보이시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뒤에. 쟤다. 윌슨이다.
초대형 이제 공기청정기인데요. 보다 보면 지하철 역사에도 저게 종된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체육관이 저한테는 되게 사연 있는 체육관인 게 대학원 때 지도 교수님이 배드민턴을 진짜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막 교수 배드민턴 대회 주관하시고 모임도 주관하시고 뭐 이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실험실 애들이 너무 비실비실한 거예요. 너네 운동을 좀 해야겠다. 금요일 날 오후에 세미나를 하고 끝나면 다 같이 교수님 차에 이제 옹기종기 올라타고 체육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배드민턴을 칩니다. 그리고 교수님 가시고 우리는 이제 터덜터덜 다시 연구실로 올라오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처음에는 가기 싫고 막 이러는데 막상 가보면 또 엄청 열심히 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배드민턴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교수님들이랑 배드민턴 치시다가 사람이 부족하다. 그럼 연락이 와요. 혹시 시간 되냐고. 그럼 이제 퇴근하고 가가지고 같이 배드민턴 치고 막 이랬거든요. 퇴근하고 달려가던 그 체육관에 바로 그 있던 공기청정기인데 치다 보면 항상 저기 어렴풋하게 저 공기청정기를 보면서 아 오늘도 왔구나 이렇게 서로 마음속에 대화를 하던 이제 그런 거고요. 순수함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아이들한테 마술 보여주는 거 네.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어 이 반지 같은 거 있잖아요. 반지를 이렇게 가져갔어. 가져가서 보면 없애잖아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없어지잖아요. 근데 어디 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어지잖아요. 왜 없어지죠? 아니 그러니까 없어지는데 애기들은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네? 어른들만 놀라는 거예요. 아니 바로 옆에서 지금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순수해져 볼게요. 내가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니라 애기들은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없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놀라잖아요. 어른들은 놀라요. 아니 내 말을 마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보셨어요? 못 봤죠? 있어요. 가져가죠. 가져가는데 없죠. 아니 갈 데가 없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지. 그렇지 이 손에 있죠. 근데 애들은 바로 알아요. 순수함의 뇌 구조가 어른들은 여기를 가져갔는데 없다? 그러면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손을 볼 생각을 안 하는데 애들은 여기 없으면 당연히 여기지. 이게 돼요. 뇌 구조가. 순수함의 뇌 구조는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마술을 보여주는 게 싸웠어. 썩었어. 진짜 힘든 거예요. 방금 얘기하신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인류학적으로도. 괜찮아요. 그래 내가 누나야. 자. 괜찮아요. 그냥 발효되는 중. 이거 이제 지하철역에 있는 나인데? 맞아요. 지하철역에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우울할 때마다 학교에서 꼭 보는 친구인데요. 우울할 때마다 앞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복사기에 용지 가려고 열면 저게 비어 있을 보여요. 때. 그래서 우울할 때 혼자 조용히 가가지고 열고 종이 잠깐 빼가지고 저거 보고 종이 다시 넣고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되게. 우리는 다 외롭지 않다. 그렇죠. 주변에 다 존재들이 있다. 이런 현상들을 아, 아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파레이돌리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찾아봤을 때 무작위적이고 의미 없는 자극에서 친숙한 패턴을 찾아내는 심리. 우리 그 구름 같은 거 볼 때 괜히 막 무슨 모양 하는 거 아니면 네. 별자리 연결해서 저거 무슨 모양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별자리가 다 전형적인 파레이돌리아.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옛날 사람들은 저렇게 봤을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별자리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잡광이 너무 많아서예요. 옛날 사람들은 하와이 산 정상에 가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을 매일매일 봤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 돌을 보고 사람 얼굴을 생각했다. 그리고 저게 그렇게까지 허황된 게 아니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또 한 가지 이제 심리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네. 뭔가 새로운 게 발굴이 됐는데 저거 이외에 근처에 또 같이 뭐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추가적인 또 연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이게 바로 이제 화성에서 찍힌 파레이돌리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렇죠.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과학사 교과서에도 이 사진이 실려 있어요. 과학에 대해서 설명할 때 관찰이라는 게 얼마나 주관적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근거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약간 새 모양 같잖아. 나는 저건 줄 알았어요. 가재. 저는 링룡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거. 이게 바로 관찰의 주관성 어. 아닙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사고가 가능한 거. 우리만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아련한 바닥에 있었던 그 처음 사진을 한번 다시 넣어봤어요. 이제는 좀 더 친숙해 보이시죠? 이 연구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이걸로만 가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이제 네. 손가락 얘기가 나온 김에 퇴근할 때도 초과 근무하면 항상 지문 찍거든요. 네. 지문으로 수당이 발급되니까 내 돈줄이군요. 까먹고 지문 안 찍고 가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손가락 얘기가 나온 김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좀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손가락의 끝에 보면 물에 담그고 시간이 좀 지나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왜 쭈글쭈글해질까요, 손가락은? 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근데 왜 손만 불어? 여기도 불어야지.
좀 이상하잖아요. 1960년대쯤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뭘 발견했냐면 특정 환자들은 아무리 물속에 손을 집어넣고 있어도 손에 주름이 생기지 않는 걸 발견했어요. 오! 그러면 삼투압이 아니잖아요. 그게 계기로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뭘 알게 됐냐면 손끝 발끝이 쭈글쭈글해지는 거는 단순히 삼투압 때문이 아니라 신경계가 작용하기 때문이구나. 오! 자율신경하고 관련이 있구나라는 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신경계 때문에 쭈글쭈글해지는 건 알았어. 근데 왜? 이건 여전히 궁금하잖아요. 네. 아직 몰라요. 어머. 그걸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무수히 많은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좀 큰 줄기가 되는 걸 몇 개를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이유로 쭈글쭈글해진다. 이거는 옛날 논문이라서 완전 그- 스텝 1을 보시면 연구를 저렇게 했다는 거죠. 네. 손을 물에 담그고요. 시간이 지났어요. 스텝 2,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혈관과 신경과 소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된 것들에게도 자극이 가겠죠. 네. 당겨지잖아요. 가장 표면에 있던 표피도 당겨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균일하게 막 존재를 해서 매끄럽게 이렇게 당겨오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존재를 해서 드문드문 이렇게 당겨오니까 표면은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네. 건포도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 원래는 되게 이제 탐스러운 포도였겠지만 오랫동안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쭈그러들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제 주름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밝혀냈던 옛날 논문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저 쭈글쭈글하게 물결무늬처럼 되어 있는 게 이제 표피가 주름진 상태를 표현을 한 거고 네.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이 덩어리 지어 있는 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소체들인데 그걸 오른쪽에 이제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표피에 신경에 혈관에 저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오. 때문에 쫙 당겨지면서 쭈글쭈글해지는구나 이런 거를 발견했던. 자 이제 이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름이 대체 왜 생길까? 일단 다른 동물들도 그럴까를 한번 찾아봤더니 침팬지나 원숭이들, 영장류들은 쭈글쭈글해지긴 하는데 다른 동물들은 그렇진 않더라. 근데 좀 특이한 게 유일하게 이제 코알라는 쭈글쭈글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뭔가 영장류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이면 얘네의 어떤 세상살이와 관련이 있었던 게 아닐까. 즉 진화적으로 뭔가 얘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연구진들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타이어가 젖은 노면을 달릴 때 좋은 타이어와 건조한 표면 노면을 달릴 때의 타이어가 좀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매끈한 거는 이제 건조한 저거 F1 할 때 오. 쓰는 타이어. 그런 도로에 달리려면 왼쪽 타이어가 좋은데 물기가 많은 젖은 노면을 달릴 때에는 오른쪽 같은 타이어가 좋대요. 파여있는 홈으로 물길들이 만들어지면서 접지력을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손가락도 저렇게 오른쪽처럼 접지력, 이제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주름이 발달하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 하게 되는 물보는 거예요. 마찰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뭘 했냐면 주름이 생기게 한 다음에 주름의 패턴을 다 따요. 이걸 마치 산에 비가 왔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흘러내릴 때 보면은 골이 생기고 골로 그렇죠.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네. 물이 바깥쪽으로 흐르죠. 마찰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우리의 주름은 어떤 식으로 생겨야 할까를 상상을 해보면 우리의 주름도 혹시 이 주름 사이로 물이 좀 이렇게 배수가 되게 이런 식으로 아, 주름이 진짜? 잡히는 게 아닐까? 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와. 그렇게 만약에 분석을 했을 때 그 가설과 맞아 떨어지면 실제 우리 주름은 마찰을 높여주는 식으로 뭔가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자들을 모아서 주름을 만들게 한 다음에 저 사람들의 손에 난 주름들을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도 가운데가 이렇게 솟아올라 있고 주름이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식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네. 하죠. 근데 이제 추측은 그런데 진짜 그런지는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미친지나 물고기 잡으라고. 아,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물고기 딱 만져봐봐 얼마 미끌미끌해. 장난 아니다. 맞아요. 네. 좋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솔직히?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다 따가지고 실제로 분석을 해봅니다. 정말로 바깥쪽으로 빠르게 배수가 되는 식으로 패턴이 진짜? 형성이 되는구나 이런 걸 확인을 했고요. 어떻게 확인했어요? 저 하늘색 부위가 저쪽으로 다 물이 흘러내리는 그 선을 딴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그것들로 봤을 때 그런 것 같다. 라고 이제 연구에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항상 이제 열어놓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아니고 더 연구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행동적인 연구를 했어요. 다른 팀이. 그냥 건조한 손으로 뭔가 작업을 하는 것과 손에 물을 묻히고 작업을 하는 거에 차이가 있을까? 여기 이제 칸막이가 있고 여기 통 하나, 여기 통 하나가 있고 이렇게 통이 있고 네. 이 통 안에 있는 구슬을 집어서 이 칸막이에는 구멍이 뚫리거든요. 칸막이로 이걸 넣어요. 오른손으로 이 구슬을 잡아가지고 이 통 안에 넣어요. 진짜 별거 아니죠? 네.
이 단순한 거를 건조한 손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냥 젖은 손으로 하는 것과 이거를 비교를 합니다. 그걸 해봤는데 결과를 보면 위에 있는 것처럼 젖은 상태에서 저렇게 주름이 생기니까 훨씬 더 잘 되더라. 웃긴 거는 이 연구가 나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반박하는 논문이 실려요. 이게 야, 별 차이 없어. Water in handling of wet object라고 돼 있잖아요. Water induced finger wrinkles do not affect touch. 이게 먹이려면 제목을 똑같이 써요. 우리가 더 많은 실험자를 데리고 해봤는데 아니야, 똑같던데? 이게 가장 최근에 저 둘에 이어서 나온 논문입니다. 보면은 쟤네 둘이 한 실험 방법이 완전히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실험자들을 모아서 테스트를 한 방식이 달랐어요. 저 사람은 이제 구멍으로 통과시키고 이걸 했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른 식으로 변형해서 했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손가락이 짚는 응력을 테스트할 거야 라고 해요. 센서를 달아가지고 손가락에 주름이 잡히고 나서 저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 당기는데 필요한 힘을 측정을 한 거죠. 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마찰이 약해 그러면 이게 내가 더 큰 힘을 사용해서 이걸 당겨와야지 당겨지겠죠. 네. 그렇죠. 마찰이 좀 커 이러면은 내가 좀만 당겨도 얘가 휙 올라오겠죠. 즉 효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건조한 손에 비해서 물에 젖어가지고 쭈글쭈글해진 손은 조금만 힘을 들여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걸 잡아 올릴 수가 있더라. 오. 건조한 환경에 비해서 이제 물에 젖은 환경에서는 훨씬 더 적은 힘으로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반박하는 연구에서 저 사람들은 뭐까지 측정을 했냐면 감각에 대해서 측정을 했어요. 네. 주름이 생긴 손가락과 그냥 건조한 상태의 손으로 뭘 만진다고 했을 때 미세한 촉각을 느끼는 거는 사실 뭐가 더 정밀할까요? 당연히 건조한 게 더 반박 연구에서는 그것까지 측정을 했거든요. 네. 젖은 물체라면 내가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름진 손인 것 같다. 좀 현명한 제3의 안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재미있는 건 이 주름이 그냥 무작위로 랜덤하게 퉁퉁 붙는 게 아니라 혈관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혹시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생길까? 궁금하지 않아요? 오. 사진을 여러 컷 찍어가지고 겹쳐본 거예요. 꽤 일치하는 결과를 찾을 수가 있었고 혈관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게 맞다라는 걸 다시 한번 뒷받침해준 근거가 되는 거죠. 물론 이 하나하나가 엄청나고 진짜 너무 신기하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흘러가는 거죠. 이런 연구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게 어디까지 지금은 와 있냐면 예를 들어 이 주름이 지는 게 신경계 이상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주름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여부만으로도 이 사람이 1차적으로는 신경계 이상이 있는지를 진단할 수도 있고요. 와. 만약에 아기들이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1차적으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굉장히 간편한 진단 검사로 진짜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에 담가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주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질병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로봇 연구할 때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드는데 그런 데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겠죠. 코알라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 코알라가 좋아하는 유칼립투스 잎을 찾는데 코알라가 촉각을 사용을 한대요. 그게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아마도 그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사람이나 영장류는 그럼 왜 주름이 있고 나머지는 없을까를 추정한 연구들도 있는데 옛날에 이제 물가에 살면서 물고기나 아니면 물속에 있는 뭔가를 잡는 행위들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뭐 진화적으로 뭐 기본적인 거지만 그렇게 주름이 있고 뭔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고 그게 더 진화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그 개체들이 물에 남아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주류인 것 같아요. DHA가 초기 뇌 발생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게 이제 생선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좀 확장된 논의로 논문에 적혀있다고 해요. 아마 초기 인류가 수변에 살면서 물고기를 많이 먹고 해서 이 주름도 유리했기에 남은 것도 있지만 뇌 발달도 촉진이 됐던 것이 아닐까. 거기까지 간다고? 여기까지 확장돼서 분석하는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양한 가능성을 추정하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좁혀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걸 뒤집는 연구가 오늘 나와서 이거 다 아니고 이거 같아 라고 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지문, 그다음에 우리 손의 주름까지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